경선 통과가 문제예요, 일단.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상당한 그 지지를 얻었어요. 그때도 상당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. 당권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심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죠.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상대할 사람이 전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정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정도. 오세훈 시장은 또 탄핵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말을 살짝 바꿨어요. 탄핵에 처음 찬성했다가 탄핵을 찬성한 건 아니다. 그건 뭐 탄핵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다 이런 투로 마음을 바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돼야지 그래도 경쟁해볼 만하지. 다른 대표들이 계속 윤심을 의식하고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할 수 있을까? 여당 대표 출신이 저렇게 시대 교체, 세대 교체 뭐 이렇게 교체를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? 본인도 책임이 크잖아요. 본인이 총선 패배의 주역이었어요. 그다음에 또 당권에서도 또 잘못됐어요. 또 계엄 이후에도 또 대응해서 윤 대통령하고 그 내란의 주범을 자백하는 꼴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 쫓겨나던 식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양쪽에서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소리 듣고 보수에서는 윤 대통령을 배반한 배신자다. 이렇게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서 지금 비호감도가 한 75% 되거든요. 앞으로 관건은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좀 낮추느냐. 한동훈, 현재 사실상 이재명도 탄핵, 시대교체 화두 출사표다라는 거예요. 한동훈 전 대표, 네, 어제 직접 나 대선제 출마할 거예요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?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.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.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.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. 가수는 서태지,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.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.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.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.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네,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하는 거야? 또 길보드 차트가 왜 나와? 하고 한참 들었더니 서태지의 난 알아요.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? 그때 이게 무슨 음악이야? 라고 했었지만 문화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? 제가 정치의 서태지가 되겠습니다. 라는 걸 지금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. 시대 교체를 화두로 이 화두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. 더불어서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. 현재는 사실상 이재명도 탄핵을 한 거다라고 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, 네.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도 탄핵, 그러니까 파면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. 윤이 동시 탈락, 동시 파면 이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지난주에 네. 그런 부분도 일부 나왔죠. 국회에서 독주하고 너무 막 법 같은 거 입법 탄핵 좀 남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도 있다.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.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출신이 저렇게 시대 교체, 세대 교체 이렇게 교체를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? 본인도 책임이 크잖아요. 본인이 총선 패배의 주역이었어요. 그다음에 또 당권에서도 또 잘못됐어요. 또 계엄 이후에도 또 대응해서 윤 대통령하고 그 내란의 주범을 자백하는 꼴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 쫓겨나던 식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양쪽에서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소리 듣고
보수에서는 윤 대통령을 배반한 배신자다. 이렇게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서 지금 비호감도가 한 75% 되거든요. 앞으로 관건은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좀 낮추느냐.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. 근데 어제 보니까 네.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 때 해리스는 트럼프만 맨날 공개했거든요. 네. 트럼프는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정책을 얘기했어요. 국민들이 트럼프 선택했거든요. 어제 보니까 이재명만 계속 비판해요. 지난 총선 때에도 그 한동훈 전 대표가 2조 심판론 갖고 계속 하고 싸우다가 죽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죽었잖아요. 그래도 어제도 또 싸우다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집권당 전 대표 출신은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어제 보면 흥분했어. 열혈투사, 독립투사 같은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. 그런 모습 갖고는 저는 이기기가 어렵다고 본다. 단 하나 저는 이 귀담아 들을 거는 3년만 하고 개헌하고 그만둔다. 네. 그거는 아주 좋은 태도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. 네. 지금 이 계속 이재명은 안 된다. 이재명만 계속 때리는 거가 과연 이 여당의 이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전략 포인트냐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. 실제로 어제 다음 기사 좀 볼까요? 네. 한동훈 양자 대결 노림수 40분간 이재명 9번 외쳤다. 계속 이재명 대표 안 됩니다. 안 되는 이유는 이래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뭐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뭐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또 전략적인 포인트다라는 거죠. 양자 대결로 이재명은 한동훈이어야 돼라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좀 한국일보 제목에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건 이 부분입니다. 어제 출마 선언할 때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왔냐라는 거죠. 볼까요? 조경태, 송석준, 배현진, 서범수, 박정훈, 우재준, 진정호 등등등 해서 17명이 왔다라는 겁니다. 108명 중에 17명. 뭐 적은 수가 아니에요. 최 교수님. 근데 관건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내 확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경선 통과가 문제예요. 일단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상당한 그 지지를 얻었어요. 그때도 상당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. 당권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심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죠.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상대할 사람이 전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정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정도. 오세훈 시장은 또 탄핵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말을 살짝 바꿨어요. 탄핵에 처음 찬성했다가 탄핵을 찬성한 건 아니다. 그건 뭐 탄핵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다 이런 투로 마음을 바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돼야지 그래도 경쟁해볼 만하지. 다른 대표들이 계속 윤심을 의식하고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재명 아까 말씀 지나갔습니다. 이재명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요 지는 거예요. 아까 보니까 탄핵을 이재명도 당한 거다 민주당도 당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. 그 얘기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.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. 물론 상대를 이제 양자 대결로 구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하긴 하되 과도하게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러면 항상 반자 안 붙은 사람이 이긴다고요. 그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